아침엔 절대 밥을 드시지 마세요. 현미 드시던 분들도 격일차로해서 채소 과일식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것만 해도요 몸이 엄청 정말로. 네, 저도 커피 사업할 때 차를 다 납품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정말로 그 중견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수준이 정말 높았다고 봤어요. 특히 통곡물 같은 거 갈아가지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물에도 말아먹고 우유에도 말아먹고 식사 대용으로도 먹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공식품이 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성분 함량표에 보면 대부분 가공식품에 변성전분이란 말이 쓰여 있어요. 즉 녹말이죠, 녹말. 이 녹말이 자연에서 온 거 고구마나 감자를 같은 걸 갈아서 넣으면 비싸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덱스트린이라고 해요. 이 덱스트린이 모든 가공식품에는 들어간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얘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 빼야 될 거 아니야? 이 생각 드시죠? 못 빼요. 술, 담배랑 똑같아요. 이미 거대한 식품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성분이 안 좋은 건 알지만 이게 바로 치명적인 사망률로 이르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되는 물질들은 많이 빠졌어요. 식품화학 첨가물이 실제로.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는 게 덱스트린, 아라비아검, 팜유, 가공유지, 가공버터 이런 애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과자, 튀긴 거, 라면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수록 비염 아토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0대, 60대 비염 아토피 있으신 분들 일절 가공식품, 과자 이런 거 다 끊어보세요. 라면, 밀가루 대신에 통으로 만든 밀, 뭐 현미, 견과류를 대체를 하는 제품을 찾으시려면 분명 있습니다. 이런 화학 첨가제 전혀 안 넣고요. 견과류를 살짝 굽기 정도만 한다든지 아니면은 소금이나 설탕을 전혀 안 쓴. 근데 비싸요. 그래서 한 포에 뭐 3, 4천 원 하거든요. 그 돈 먹고 사기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실은. 그래서 이 불편함, 내가 뭔가 조리하고, 물론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솔직히 나 안 바빠요. 근데 자꾸 언론에서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시간이 없는 현대인들을 위해 이 문구를 넣어요. 그래서 마치 인스턴트, 가공식품 편하게 간단하게 영양분 섭취를 할 수 있다라는 세뇌를 시킨 거예요. 근데 인스턴트를 먹은 만큼 내 몸에는 독이 쌓인다. 최소한 채소 과일식, 저는 그래서 채소 과일도 편한 바나나 드셔라, 귤 먹어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마저도 먹기 힘드니까 과일 주스 갈아서 드셔라. 안 먹는 것보단 낫다. 과일 주스는 간 순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당 수치를, 혈당을 올린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거는 식후에 먹었을 때 얘기고요. 과일 순수하게 집에서 만 과일 주스는 절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과일에 있는 과당하고 채소에 있는 당 성분과 설탕에 있는 과당 포도당과는 달라요. 근데 이 두 개를 영양학자들은 아직도 같이 봐. 왜? 그래야 식품이, 가공식품이 먹어도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이미 설탕은 발암 물질로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계속 빼잖아요. 뭐 스스로 식품회사가 시리얼의 3분의 1, 슈거 3분의 1, 아무튼 계속 다 마케팅을 펼치잖아요. 통곡물도 설탕이 거의 들어가 있다, 가공식품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구마, 감자도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안 됩니다. 40분 정도 한 번에 삶을 때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럼 드실 수 있거든요. 온 가족이 또 두 분이 드시기에는 또 하루 정도의 그 정도 정성과 노력을 들이신 만큼 반드시 통곡물이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녹말 음식을 통해서 살이 안 찌시는 분들도 분명히 고민이신 분이 있거든요. 50대, 60대 돼서도 살이 안 쪄서 힘이 없으신 분들은 채소 과일식에 이 통곡물, 견과류를 같이 곁들여 주시면 살도 찌고 힘이 타는 게 느껴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집에서 40분 정도의 그 삶는 그러한 최소한의 정성은 들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아니면 계속 직장생활, 아니면 제2의 직장, 또 제2의 인생. 저는 일은 무언가 계속 하는 게 좋다고 봐요. 저녁에 주로 회식을 하고 모임을 갖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먹어요. 정신 같은 경우는 내가 식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동물성 식품, 고기, 생선 이러한 것들을 좀 피해서 드셔주신 게 좋아요. 하루가 24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8시간 단위로 3개로 나눴어요. 동양 전통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주기를 나눴는데 서양에서도 이거를 호르몬의 이론을 밝혀서 노벨상을 받을 만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 이 주기를 3대 주기로 나눴거든요.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섭취 주기예요.
말 그대로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이때 먹어야 제일 소화나 흡수가 잘 된다. 그리고 밤 8시부터 새벽 4시까지를 동화주기라고 해요. 섭취주기 때 먹은 낮에 먹었던 것들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독소들이 있으면은 내보낼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새벽 4시부터 난 12시까지가 바로 아침을 안 먹어도 되는 이유에 들어가요. 배출주기예요. 밤새내 야식을 드시는 경우엔 특히나 몸이 회복하고 재생되는데 쓰는 에너지가 이제 또 소화 흡수하는데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식을 되도록이면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고, 배출을 하는데 에너지가 또 쓰여야 하는데 아침부터 또 밥이 들어오고 고기가 들어오고 뭔가 가공식품이 들어오면 얘네들 소화시키는데 에너지가 또 쓰입니다. 우리 몸은 포도당으로 돌아가는 건 맞아요. 뇌는 포도당이 주 에너지원도 맞아요. 하지만 현대 과학이 어디까지 밝혀냈냐? 케톤체라는 물질까지 밝혀냈어요. 여성분 중에 아니면 남성분 중에 뱃살이 한번 쪄서 이거 죽어도 안 빠진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지방을 태우는 몸으로 바꾸려면요, 최소 3일 정도는 에너지, 즉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야 돼요. 3일. 왜냐면 이 3일 정도 안 들어왔을 때 몸에서 에너지원이 더 안 들어오네? 그 다음 태우는 게 뭐냐? 단백질을 먼저 태워요. 단백질은 많이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하루에 60g 이상 먹으면 흡수가 에너지원으로 비축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 저장이 되면 좋지만 뭐 한 번 먹을 때 뽕 뽑자 하고 많이 먹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독소를 배출을 시켜주는데 써야 되는데 아침에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또 먹었다. 근데 이게 뇌를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근데 실상 봤더니 케톤체라는 물질이 나왔다. 그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 단백질 쓰고 나서 지방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3일 이상은 체중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일주일 정도는 채소 과일식을 하셔야 지방이 드디어 내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태워서 살이 빠지지 그 전까지는 절대 안 빠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식을 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도 입각해서 아침엔 절대 밥을 드시지 마세요. 현미 드시던 분들도 격일차로 해서 채소 과일식으로 바꿔보십시오. 그것만 해도요 몸이 엄청 가벼워져요. 정말로. 그러고 나서 점심때는 가장 좋은 게 비빔밥 사드실 거니까 그 다음 뭐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김치찌개 이런 종류인데 살이 많이 찌신 분들은 이 방법도 써보세요.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엄청 어려워요. 가장 안 좋은 조합이 우유하고 빵, 우유 토스트 제일 많이 먹는 거죠. 그 다음 고기하고 밥 이 두 개가 같이 들어오면 우리 인간은 원래 몸이 즉 알칼리, 산성, 중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산성화가 되면은 죽어요. 우리 몸은. 그래서 항상 약알칼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고기는 소화 효소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으면 무슨 병에 걸리죠? 맞아요. 우리 50대 60대 분들 많이 겪는 통풍. 고기 많이 먹으면 생기는 병이 통풍이에요. 정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고 해서 엄지발가락이 주로 많이 오는데 반대로 황제의 병이라고도 불리죠. 왜냐면 고기를 많이 먹을 때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요산 수치, 고기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우리 인간은 아예 없다. 그 점을 기억을 하신다면은 점심때만큼은 고기를 드시지 말고 탄수화물, 단백질도 동시에 드시지 말고 비빔밥은 먼저 야채, 채소 먼저 먹고 밥 따로 드시는 거예요. 찌개도 된장찌개, 두부, 야채, 채소 먼저 먹고 밥 따로 드시는 거예요. 순두부, 김치찌개도 건더기만 먹고 국물은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밥 따로 반찬 따로 이 먹는 순서만 바뀌셔도요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이것만 원리만 계속 무의식적으로 하시면 꼭꼭 씹어지거든요. 그럼 췌장이 기능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인슐린이 정상화 될 거 아니에요? 그냥 5kg 빠집니다. 따로 뭐 안 하셔도요. 그래서 저는 운동은 다이어트 할 때 10%밖에 잡지 않아요. 왜냐면 운동 엄청 하시고 나서 그만큼 먹거든요. 칼로리 개념으로 접근해서 점심때는 주로 조금 그렇게 드시고 차는 첫 번째 카페를 가시면 일단은 커피는 이제 안 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커피숍에도 일단은 일반 허브티가 있어요. 추천드리는 거는 설탕, 액상, 과당, 시럽이 안 들어간 청으로 만든 거니까 안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유자차나 레몬차에 설탕이나 액상, 시럽, 과당이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건 드시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뭐 캐모마일이라든지 이런 허브티를 드시고 레몬차가 진짜 6, 7천 원 이렇게 비싸게 파는 애들은 좋은 유자나 레몬을 쓰는 카페도 있어요. 왜냐면 요새 그런 건강차를 많이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쌍화차가 9천 원에 팔아요. 제가 쌍화탕 제 한 포 파는 것보다 더 받아요. 그건 차고 저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드시고, 그러니까 쌍화차도 드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액상 과당 시럽이 엄청나게 설탕과 버금가서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커피숍 가면은 절대 다니까 예전에 무조건 넣었거든요. 그리고 공짜니까 막 팍팍 짜서 드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그 정도로까지 공짜로 주진 않지만 차 같은 종류는 반드시 허브티를 좀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